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국내 1호 도시생존 전문가 우승엽 소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우승엽 소장이 왜 재난과 생존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는지 그 사연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예기치 않은 재난사고가 잦은 요즘 시대에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승엽 소장 지금 만나보죠. 국내 1호 도시생존 전문가 우승엽 소장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새해가 돼서 정말 올해는 좀 사건 사고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더라도 우리 좀 거기서 안전하게 스스로를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유일한 도시 생존 전문가. 생존 가이드라고 불러주십시오. 생존 가이드? 네. 뭐 관광 가이드도 있는 것처럼, 생존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존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주. 생존에 무슨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우리가 골든타임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이제 빨리, 넘기려면은 그 시간이 좀 제약이 있는데, 생존의 골든타임 좀 유명한 거는 이 333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숨을 안 쉬면은 3분, 또 물을 안 마시면은 3일, 또 밥을 안 먹으면은 3주까지는 버틸 수가 있다. 이런. 숨 안 쉬고 3분을 버텨요? 그렇죠. 뭐 훈련하면은 뭐 5분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그래요? 네, 숨을 참으면 한 2분, 3분까지는 버틸 수가 있죠. 저는 3분. 네, 그럼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33. 네.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또 한계 같은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은 비상시에 대처하는 것들도 좀 더, 쉽고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하더라도 물도 3일분은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먹을 것도 3주분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저번에 봉화 탄광이 붕괴가 되면서 광부 2명이 갇혔었거든요. 그것도 믹스커피로 살아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9일까지 구조로 못 되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좀 힘든 거 아닌가 싶었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걸어서 나오셨거든요. 그 이유가 역시 미리 준비했던 믹스 커피든 먹을 것 같은 것들을 잘 챙겨갔기 때문에 물을 많이 썼고요. 또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는 잘 몰랐겠지만 어떤 생존의 법칙대로 잘 찾고 또 몸을 보호하면서 보온을 해주면서 비닐 같은 것들을 텐트를 만들고요. 또 불을 피우고 하면서 이제 보온을 해주고 이런 이제 생존의 법칙대로 했기 때문에 생존하셨던 거였었죠. 이번에 이제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재난에서 나를 지켜주는 피난법 해가지고 이제 생존 배낭 이런. 네. 이때 이 생존 배낭은 집에 하나씩 준비해두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생존 배낭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일상에서의 어떤 구명조끼, 방탄조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존 배낭이. 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또 앞에 멀리서 구조 보트가 막 온다 하더라도 한 2, 3분 동안 못 버티면은 그 구조 보트가 오기 전에 물에 빠져갖고 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은 잠깐 한 10분, 20분 정도는 버틸 수가 있고 구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존 배낭이 있으면은 우리 집에 또 우리 가족에 어떤 문제라든가 뭐 화재, 뭐 지진, 큰일이 터졌을 때 잠깐 동안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뭘 넣는 거예요? 생존 배낭에?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333 법칙을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물 같은 것들, 또 먹을 게 필요하고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체온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울 때 저체온증으로 한 3시간만 해도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산에 이제 갔을 때 비 맞고 바람이 불고 춥게 되면은 한 서너 시간만 해도 저체온증 사망할 수 있는데 그런 보온할 수 있는 뭐 우비라든가 등산 자켓 이런 보온 용품들과 그다음에 또 먹을 거, 물, 자 이런 것들을 모아갖고 배낭 안에다 넣어놓으면은 이게 생존 배낭이 돼서 어떤 큰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 이걸 이제 들고 집을 탈출할 때 쓰는 거죠. 불이 날 때든 뭐 지진으로 나갈 때든. 집에 단수가 되고 막 해서 단전이 돼서 뭐 춥고 해서 집 안에서 버티는 용도가 아니고. 그렇죠. 집을 나와서 탈출할 때 갑자기 탈출할 때 들고 나가는 용도. 네, 맨손으로 가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가면은. 그럴 때 준비해서 들고 나가는 용도죠. 그냥 차에다 실어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생존 배낭은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직장 그리고 차 트렁크 이렇게 저는 이제 최소 3개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기야 집에 그 안 쓰는 가방들 많이 쓰니까. 네, 맞아요. 그 굳이 배낭을 살 필요는 없겠네. 네, 맞아요. 보통 생존 배낭 하면은 이제 파는 걸 내가 사야겠다. 이게 더 좋겠지. 뭐 비쌀수록 좋겠지. 뭐가 좋아 좋겠지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사지 마시고 작가님이 말하신 것처럼 집에 있는 남는 배낭들, 학교 배낭에다가 주위에 있는 어떤 천원샵이라든가 마트에 살 수 있는 간단한 뭐 통조림, 빵, 과자 이런 것들을 모아놔도 충분하다. 그럼 먹을 것은 얼마나 버티는 정도? 역시 2, 3일 정도. 333 법칙대로 한 2, 3일 정도 해갖고 우리가 안전한 대피소라든가 혹은 뭐 지하 대피소, 주차장 이런 안전한 대피소로 가서 한 잠깐 생존 골든타임 동안 머물 수 있는 2, 3일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주로 뭘 넣어야 돼요? 뭐 라면 같은 거? 아니죠. 우리가 비상식량 하면은 라면을 생각하는데 라면 비상식량으로 안 좋습니다. 기름이 튀겨져 있어갖고요. 금방 유통기한이 끝나고 또 끝나면 바로 이제 산패가 되었고 못 먹거든요. 또 끓여야 되잖아. 맞아요. 끓여야 되죠. 통조림 같은 거 좋고. 맞아요. 참치캔 같은 경우도 기본 유통기한이 6년, 8년이거든요. 되게 오래 가니까 또 참치캔은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과자 같은 것들. 뭐 쿠키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한 2,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그 다이 뭐 그런 쿠키 같은 경우도 한 통 칼로리가 1000kcal 거든요. 1100kcal. 이거 한 통으로 하루 동안 우리가 그 열량을 더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술 같은 것도 넣어놔야 되나? 술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니 좋아하시는 분. 술도 넣어주면 좋아요. 아니 그 재난 영화 보면은 술이 그 효과가 있던데. 네, 저는 생존 배낭에다가 좀 여유가 있다면은 그런 술, 담배, 또 커피, 차 이런 기호식품들도 좀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용도로. 통조림, 뭐 과자. 네, 그렇죠. 근데 물은 얼마나 준비해요? 물 같은 경우도 하루에 2리터 정도 우리가 소모를 하거든요. 그렇게나 많이 해요? 네, 의외로 많죠. 근데 이게 꼭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밥이나 음식을 통해서 먹는 섭취하는 물도 포함이 되는데 한 2리터 정도인데 물이 좀 약간 무겁고 좀 커요. 그래서 물 조금 하고 대신 물을 밖에서 찾고 정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대신 좀 알아두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물 그거 먹을 거 하고 방한용품 준비하라고 그랬고 그거면 됩니까? 네. 이게 이제 기초적인 것들이죠. 생존용품은 돈은 많이 안 들겠네. 그렇죠. 이게 돈은 얼마 안 들고 한 2, 3만 원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 그거 계속 교체를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비상식량은 되도록 유통기한이 긴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또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가을 정도에 한번 점검을 하셔갖고 유통기한이 지나가는 뭐 물이라든가 그런 초콜릿 같은 것들은 그때쯤 한번 교체해 주시면은 크게 손이 안 가거든요. 장비는 필요 없어요? 장비 같은 건 필요하죠. 생존 배낭에 필요한 게 3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가 물과 식량, 두 번째가 보온용품, 세 번째가 장비거든요. 장비에는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후레쉬라든가 또 뭐 라디오, 뭐 나침반, 호루라기, 또 뭐 맥가이버 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역시 주변에 있는 천원샵에 가고 뭐 1, 2천원짜리 싼 것들 사셔도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후레쉬는 필요할 것 같아. 네. 요즘에는 정전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집에 양초 없는 집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방독면 같은 것도 있어야 되나요?
방독면도 있으면 좋죠. 이런 것들은 뭐 전방 지역이라든가 또 집 주위에 어떤 화학물질 보관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방독면 같은 것들을 좀 보관하시라 얘기를 하죠. 구급약품은? 구급약품도 역시 필수로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도 뭐 완전 한살림인데? 생존 배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볍게도 간단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정말 전문적으로 하면 좀 약간 크게도 할 수 있는데 생존 배낭이란 게 꼭 내가 뭐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알고만 있으면은 딱딱딱딱 겹치지 않게끔 세 가지의 활용도로 용도를 구분을 해갖고 딱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한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먹을 거 하고 두 번째가 네. 방한용품하고 네. 세 번째가 그 생존 장비들. 네, 그 세 가지로만 나눠갖고 이제 생존 배낭에 넣어놓으시면은 좋은 거죠. 저런 건 필요 없나요? 돈 같은 거? 돈, 신분증 필수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왜? 거기다 다 넣어놔야 돼요? 네. 근데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갑자기 화재나 지진이 나갖고 집 밖에 나간다 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은 정말 낭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 배낭에다가 그런 신분증, 또 카드, 돈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한지 좀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또 무슨 이제 산불도 요즘 많고, 네. 태풍도 있지만 뭐 지진도 우리 이제 많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고, 그에 따른 어떤 생존의 법칙이 있다고요? 우리가 자연재해별로 많이 있죠. 뭐 지진, 태풍, 뭐 홍수, 뭐 화재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생존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도망가라. 큰일이 터졌을 때 그 바로 대피하라. 네. 불이 나면 대피하고요. 지진 나면은 또 운동장이나 주차장으로 좀 한적한 곳에 대피하고 도망가라. 이게 이제 다른 재난에서도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생존 법칙이 피하라. 우리가 도망가지 못할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건물 안에서. 그럴 때 안전한 지역으로 뭐 건물 안에서는 지진 났을 때 책상 밑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말씀. 책상 밑도 좋고 아니면은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은 격자형의 구조고 또 물이 있기 때문에 지진 때도 화장실. 그렇죠. 제가 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살던 일가족이 아파트가 이 미사일 폭격을 막 붕괴가 됐었는데 그때 잠깐 화장실에 갔던 이 따님은 살았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럼 왜 그랬죠? 일단 화장실은 이 격자형 구조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좀 더 튼튼하고 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한 2, 3일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생존 법칙이 싸워라이거든요. 싸워라? 네. 우리가 싸우라 하면 약간 의아할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 이런 것들이 싸우라는 개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좀 약간 물이 찬 복도라든가 불이 타오르는 복도를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뭐 물 적신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런 복도를 막 통과하는 것들도 용기 내서 행동하는 것들도 역시 싸우는 개념이 포함이 되는데 세 번째, 이 싸우라는 개념이 세 번째인 것처럼 첫 번째는 도망가고 두 번째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숨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싸우라는 것처럼 이런 세 가지 생존 법칙을 잘 기억을 하고 어떤 재난이든 여기에 대응을 해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신고는 안 들어갑니까? 신고하라? 뭐 신고도 그 사이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일단 도망가되 도망갈 여건이 안 되면 숨고요. 화장실을 문 닫고 숨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위험을 감수를 하고 싸워야 될 수도 있겠죠. 아까 그 생존에 필요한 그 이제 먹을거리, 네. 그 만약에 딱 하나만 갖고 보관할 수 있다 하면은 어떤 걸 추천해 주시나요? 아까 뭐 초콜릿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비상식량 같은 경우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뭐 한 가지만 고려를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던 거, 익숙하던 거, 그래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것들. 믹스커피?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영양도 좋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뭐 참치캔이라든가 뭐 또 초코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우리 언제서든 바로 이제 까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오래 보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전쟁설 있고 그럴 때 막
사재기하고 그럴 일도 없겠네. 맞아요. 그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생존 배낭이든 혹은 찬장에다가 이런 비상식량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씩 좀 준비해 놓으시면은 정말 큰일이 터졌을 때 우리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뭐 지진이든 뭐 비상 상황이든 빨리 내가 아무것도 준비했기 때문에 막 가서 마트에 가고 사재기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좋은 거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 물도 이제 만약에 준비를 못하고 어떤 뭐 상황에서 물을 정수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수돗물만 틀면 바로 나오니까 이게 귀한 건지 잘 모르는데 사실 물이 생존에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 333 법칙에 얘기한 것처럼 물을 3일 동안 안 먹으면은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수돗물도 뭐 지진이라든가 뭐 대정전 사태가 돼도 전기가 끊겨도 물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올 때 우리 물을 어서 구하고 또 약간 뭐 빗물이라든가 약간 오염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정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물이 안 나올 때는 도시 곳곳에 민방위 비상급수처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명칭은 이건데 보통 뭐 운동장, 공원 한켠에 약수터란 이름으로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 글로 가서 물을 많이 이제 길어오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상시 전쟁시를 대비해서 60년대 만든 거거든요. 가면은 비상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정전이 돼도 물을 퍼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 집 주위에 어디에 있는지 한 2-3개 정도 알아셔야 노는 것들이고요. 또 빗물 같은 경우도 좀 그냥 먹기에는 이게 의외로 이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는 어떻게 거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정수. 헝겊 같은 데다가 일단 또 가스가 들어온다면은 일단 끓이는 방법이 가장 쉽고요. 그게 어렵다면은 페트병에다 물을 넣어놓고 햇빛에다가 한 6시간, 7시간 정도 널어놓아요. 햇빛에 있는 자외선으로 물 오염된 세균들을 살균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디스라는 자외선 살균 방법인데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손수건이라든가 옷을 이용해갖고 물을 정수라는 방법들도 있고요. 네. 그럼 물도 아까 어디 가보면 이제 학교 같은 데 있다고 그랬는데. 네. 대피소 같은 것도 좀 평소에 알아둬야 되겠네. 그렇죠. 네. 작가님 집 주위에 대피소 혹시 어디 있는지 혹시 몰라요. 아시나요? 오늘 보통 그냥 학교로 대피해야 되지 않나? 이 대피소가 재난별로 틀립니다. 지진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 주차장, 네. 좀 공터 이런 데고요. 뭐 수해라든가 뭐 쓰나미 같은 경우는 고지대. 또 전쟁 상황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이하 주차장, 또 지하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집 주변에 네. 어디에 있는지 좀 아셔갖고 미리미리 한 번씩 가보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고 있다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거든요. 지하 주차장이 대피소예요? 네. 이것도 공식적으로 거기가 지하 주차장이 대피소로 지정이 돼 있어요. 민방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공식적인 민방공 대피소로 돼 있어요. 이거는 3급 대피소로 돼 있죠. 그럼 폭격 같은 데도 안전합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요? 지하 같은 경우는 폭격에도 오히려 더 묻힐 것 같아가지고. 안전하고요. 저는 2차 대전 때 무덤이 되는 거예요. 히로시마 원폭이 터졌을 때 그 지상에 있던 목조 주택들은 다 날아가고 타버렸는데 그렇죠. 일부 있던 콘크리트 건물들은 형체를 유지하고요. 심지어 지하에 있던 사람들은 살았다는 그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콘크리트 건물이 우리가 좀 공그리 건물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의외로 안전하고 대피소로도 괜찮죠. 저런 것도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 이제 재난 상황이 되면 가족 간에 막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네. 자식 걱정되고. 그렇죠. 우리가 전화 안 되는 것도 재난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정말 비상 상황이 되면은 전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생각만 남담한데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가족들한테 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미리 이렇게 얘기를 서로 약속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면은 전화가 어떻게 안 되면 하자. 어떻게 행동 요령. 네. 자,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몰리거나 또 기지국이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통화가 안 되면 문자를 한번 해보세요. 문자는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문자도 안 되면은 SNS 이런 것들 해보세요. 뭐 카톡이든 뭐 라인이든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해보시고요. 일반 전화가 안 돼도 인터넷망을 쓰는 그런 SNS는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이런 건물이나 회사에 있는 유선 전화를 해보셔도 돼요. 유선 전화는 정전이 돼도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거기 자체 전기가 있기 때문에 통화가 가능해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거 가지고 뭐 신고 요령도 있습니까? 그 신고하는 요령? 있죠. 만약 내가 야외에서 조난을 당했다. 위치를 모른다 할 때는 주위에 있는 전봇대 보시고 전봇대를 찾은 다음에 거기 전봇대 번호가 있어요. 그것들을 불러주시거나 혹은 내가 승강기에 갇혔어요. 전기가 끊겨서. 이거 그럼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승강기 안에 있는 그 승강기 번호 혹은 바코드를 찍어갖고 이제 신고할 때 전송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112나 119에 신고를 하실 때도 보통 119나 119에 전화하고 음성으로만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고요. 또 SNS로 할 수 있고요. 또 영상통화로도 가능해요. 또 전용 신고 앱도 있고요. 119가? 네. 그래서 저번처럼 좀 수해로 물이 차는 상황이 됐을 때는 문자로 신고하면서 그 사진을 찍어갖고 같이 전송을 해버리면은 접수하시는 분이 이쪽은 더 심각한 상황이구나 아시고 더 긴급한 쪽으로 구조대를 보낼 수 있겠죠. 또 말이 못하시는 분들, 또 외국인들도 역시 영상통화로 보여주면서 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신고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 거죠. 옛날에 그 어떤 재난 영화도 있었는데 그 터널에 갇혔을 때 지난번에도 터널 안에 차가 갇혀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또 공포를 좀 느끼는 것은 차가 이제 물에 잠겼을 때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터널에 갇혔을 때나 네. 그럴 때 물에 빠졌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차를 버리고 가는 것들을 좀 겁내시면 안 돼요. 이번에도 이 터널 화재 때도 좀 터널에 갇혔는데 불이 타오는데 빨리 차를 버리고 탈출하셔야 되는데 약간 망설이다가 심리가 저만 해도 차를 어떻게 빼가지고 어떻게 해볼까라고 저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딱 버리기가 쉽지 않고. 네, 맞아요. 우리가 비상 상황이 되면은 탈출할 때 유리창 깨고 유리창을 깨거나 혹은 뭐 물건이나 문짝을 부수고 탈출하거나 이런 것들 전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기본 교육에 이번 책에도 제가 생존배라는 책에도 그 부분을 따로 이제 알려드렸는데 탈출할 때는 내 차를 버리거나 혹은 집에서 유리창이나 문짝을 부수거나 이런 것 전혀 무서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릴 땐 버리고 탈출하시라. 물에 빠졌을 때는 차가. 물에 빠졌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하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물에 서서히 잠겨 오르는데 보통 우리가 범퍼 정도 물이 차게 되면 차가 이제 멈추게 되고 떠오르고 이제 휩쓸려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차를 버리고 안전한 고지대로 탈출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호수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에 뭐 바다나 그런 데 빠지게 되면 역시 문이 이제 작동하게 되면 빨리 열고 탈출하셔야 되는데 배터리부터 잠기게 되면은 문짝도 안 열리고 또 문도 안 열려요. 창문도 안 열리고. 네. 목 받침대를 빼갖고 거기에 보면 강철 봉이 있거든요. 그거를 유리창을 강하게 내려 찢게 되면은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탈출할 수 있어요. 저 옛날에 그 목욕탕 그 사우나에 갇힌 적이 있는데 문은 안 열리고 밖에 사람은 없고. 그런 때 정말 이 유리를 깨야 되는데 깰 도구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렇죠. 거기서 죽는 줄 알았네. 유리창이 강화 유리는 의외로 강하기 때문에 벽돌이라는 돌멩이를 쳐도 잘 안 깨집니다. 전용 도구, 그러니까 유리창 깨는 팥의 툴이 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 이런 재난에 대비한 어떤 교육을 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뭘 좀 해줘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부터 직접 해보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차 타이어나 펑크를 수리하는 거, 교체하는 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의 신발 끈을 묶는 것부터 해보라.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재난 영화 같은 경우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난 영화는 무섭고 마음이 좀 불편해.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재난 영화가 비상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가장 좋은 생존 교과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저 재난 영화에 실감 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대입을 해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이들한테도 그런 아이들 같이 볼 수 있는 재난 영화들이 있어요. 꼭 그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등장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같이 사고 치는 사람들. 맞아요. 근데 그 빌런이라 그러죠. 빌런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산행 영화도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부산행, 해운대도 있고 뭐 터널, 또 엑시트 그런 영화 재난 영화가 요즘엔 코믹하게도
잘 나오기 때문에 되게 무섭지 않거든요. 옛날에 그 타워링 화제 영화. 그다음에 이제 포세이돈 어드벤처 그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초딩 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저 주인공이 어떻게 할까 생각했던 게 지금 생존 전문가가 된 하나의 계기가 아닐까 싶어요. 어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제든지 재난은 올 수 있다. 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는 거. 우리 작가님 책 보니까 생존 의지? 네. 그게 재난 당했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던데. 맞습니다. 우리가 집에 갖가지 비상 식량이나 장비들 이런 것들 준비해 놓는 것도 좋고요. 또 불을 피우는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은데 가장 우리가 저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비상시에 무슨 조짐이나 이상한 일을 봤을 때 먼저 일어나서 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고요. 또 남들한테 빨리 도망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또 행동 의지, 실행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1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암만 많이 알고 있어도 머뭇머뭇거리면은 골든타임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 행동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딱 두 개로 나뉘겠네. 이제 사전에는 재난 전에는 그거에 대한 게 대비하고 그런 안전의식 이런 게 필요하고 배워야죠. 막상 이제 재난이 터졌을 때는 용감해야 되겠네. 한마디로. 그렇죠. 거기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말고. 침착하게 결단력 있게. 네. 군인들도 이 트라우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서운 상황에 되면은 비명을 지르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렇죠. 허둥대거나.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데서 좀씩 내가 대비를 해주고요. 공부도 좀 해주시고요. 비상상 닥치게 되면은 빨리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안전하게 우리 국민 모두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1호 도시생존 전문가 우승엽 소장이었습니다.